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귀포고등학교 강익준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의 수가 수백만이라고 하는데요. 거주 분포를 보면 중국과 일본, 미국의 대부분의 재외국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멕시코, 러시아와 같은 지역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한말, 즉 대한제국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계를 위해서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역 멀리 타국으로 건너가서 산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대한제국 시기 해외 이주민이 발생한 이유와 우리 고유 영토였던 간도와 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5에서 137쪽, 그리고 조금 많이 넘겨서 152에서 153쪽을 보고 학습지는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 29, 30쪽을 참고하여 보면 됩니다. 재외국민들의 기원이 되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독도입니다. 현재 독도에 대한 실료적 지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되는 근거를 역사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가 한국 고유임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료에 있는 내용은 삼국사기의 독도 관련된 기록입니다. 지증왕 13년 6월에 우상국이 항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상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우상국은 여러분도 잘 아는 울릉도를 가리키고요. 당시 울릉도와 근거리에 있는 독도도 신라 지증왕에게 포섭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인데요. 관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제2조를 보면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을 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울릉 전도는 울릉도 본섬을, 죽도는 울릉도 근처의 대나무 섬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석도가 바로 독도를 가리키는데 모두 대한제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옛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신라 지증왕부터 고려, 조선, 대한제국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였던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 군사적 목적에 의해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하여 강제로 편입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아까 살펴봤듯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간도입니다. 간도는 두만강 부근 두 강 사이의 섬이라는 개념인데요. 조선 세종 시기 사군 육진을 개척한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많이 건너가서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 숙종 시기 청나라와 조선은 이 부근 영토의 영유권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백두산에서 지역을 조사하여 두 나라의 경계를 삼는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백두산 정계비인데요.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의 압록, 동의 토문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서의 압록, 동의 토문. 무슨 말이냐면 두 나라의 경계가 서쪽으로는 압록강이요,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압록강은 잘 알고 있겠지만
문제는 토문강이었습니다. 중국 중에서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리 조선 측에서는 토문강을 송화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라고 본다면 토문강을 송화강의 지류라고 본다면 위에 지도에 보이는 북간도 지역은 우리 조선의 영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역사적 자료와 근거를 본다면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 이미 확인되고 이로 인해 간도를 대한제국이 실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지도는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대한전도라는 지도인데요. 이 대한전도라는 지도를 보면은 아까 봤던 북간도 지역이 함경도와 같은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북간도가 함경도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한제국 정부에서는요, 당시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을 해서 이 지역의 조선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등 대한제국에 의해서 간도 지역이 실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은요,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하면서 일본에게 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조약이 간도협약인데요. 이 간도협약은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입니다. 일본이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버리죠. 그런데 이 을사조약이 무효라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외교권을 행사해서 맺었던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다시 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간도 협약의 내용입니다. 간도 협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1청 양국 정부는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서글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밝힌다. 토문강을 서글수, 즉 두만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죠. 제3조를 보겠습니다. 3조 청정부는 이전과 같이 토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토문강을 두만강의 지류로 인정하는 대신에 간도 지역에 한국인들이 이주하는 것은 이전과 다름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를 보겠습니다. 청정부는 앞으로 길장 청도를 연길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에 회령해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갖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간도협약을 계기로 토문강은 두만강으로 인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간도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은 철도 부설권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다음으로 해외 이주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지역은 하와이 지역인데요. 이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이기도 합니다. 이 하와이 지역으로의 이주는 미국의 요청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와이 이주민을 모집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주된 이주민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주한 우리 이주민은
1904년부터 1907년까지 약 7,000명 정도 됐습니다. 당시 굉장히 열악한 조건 아래 조선 대한제국에서의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시작했는데 이주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된 노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최초의 하와이 이주선인 캘리코의 사진입니다. 이 캘리코를 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이 배를 타고 2억 마일리까지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오렌지를 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혹시 이 남자 누군지 아시나요? 낯이 꽤 익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입니다. 안창호는 당시 하와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조직하여 훗날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흥사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이 미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은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혹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꽤 많은 독립운동 자금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쪽에 있었던 동포들의 조직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천천히 사진을 보면은 11명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조선의 아녀자였습니다. 어떤 까닭으로 이들이 기념사진을 찍었을까요? 사실 하와이로 이주한 이민들은 처음에는 대부분이 독신 남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이주 남성들은 조선의 여자들에게 정말 자신이 잘 나온 사진을 보냅니다. 한 10년 전 혹은 굉장히 멋진 20대 초반 그런 사진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 사진들만을 보고 당시 조선의 여자들이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꾸면서 이쪽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건너오게 된 것이지요.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진 신부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진 신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푼 꿈을 안고 하와이로 결혼을 하러 온 사람들인데 이 결혼하러 온 신부가 이 하와이의 이 호놀룰루라는 항구에 내립니다. 근데 이 항구에 내리면 진짜 한 40살, 50살 되는 아버지뻘 되는 그들 신랑이 마중 나와서 그들과 혼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왔던 사진 신부들은 하와이 항구에 내렸을 때 후회를 해도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면 후회를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당시 하와이에 도착한 신부들이 조선으로 대한제국으로 돌아갈 배싹이 없어 할 수 없이 눌려앉아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이는 11명의 아녀자들은요. 대한제국에서 하와이 지역으로 부푼 꿈을 안고 건너왔던 사진 신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21세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멕시코 지역의 이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멕시코도 하와이 지역으로의 이주와 꽤 비슷한 이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이 하와이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하와이 다음으로 멕시코 지역으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멕시코 지역으로의 이주는요, 멕시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로 노동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이 됐고요. 멕시코 지역 노동 부족으로 발생한 한인들의 이민으로 그들의 생활은 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음 자료는 실제 황성신문에 게재된 멕시코 이민을 독려하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서가는 미국과 이웃한 문명 북왕국이니 한국인도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1904년 12월 17일자 황성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묵서가라는 곳은 멕시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황성신문에 실려있는 이민 광고를 통해서 꽤 많은 한인들이 이주를 합니다. 미국의 이주도 이러한 신문에 있는 이민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요, 실제로 멕시코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당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제 1900년대 사진을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한인들은요, 어딜 가나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인들은요, 강제 노동 기간 규정으로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고, 가족 단위로 이주해 쿠바로 점차 이주 범위를 넓히는 등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꽤 한인 사회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지역은 만주, 연해주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 지역에 바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는 강이 두 개의 강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곳이 압록강이고요. 동쪽에 있는 곳이 두만강인데 이 압록강과 두만강 위쪽 중국의 영토가 바로 만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위쪽에 있는 러시아의 영토가 연해주 지역인데요. 이 만주 연해주 지역은 우리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대한제국 시기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신민의 이회영도 만주 지역으로 이주해서 신안촌을 건설하고 그리고 신흥강습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의 이주는요, 조선 시기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주를 했었던 곳입니다. 우리 한반도 조선 대한제국과 영토도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생활 패턴도 비슷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주해가지고 살았던 터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제국 한말에서는 한반도 지역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의병들이 그런 탄압을 피해가지고 건너가기도 했고, 그리고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독립군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만주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은요, 기존의 조선인들과 합류하여 한인촌을 조성을 하고요, 민족 교육과 을 통해서 독립운동 근거지를 이룹니다. 그리고 훗날 이곳에서 양성된 독립군들이 일본과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양성된 독립군들이요, 의병,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이런 것들과 합류를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 달에 그리고 청산리 전투가 1920년 10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해외 동포 이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와준 학습지 앞장은 오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주요 내용들을 빈칸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이 채울 빈칸을 놨습니다. PPT 자료를 통해서 빈칸을 채우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수업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